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고령 환자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등으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말로 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찌릿찌릿하면서 다리가 좀 심하게 저리니까 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증상? 구부리고 이런 거 잘 못하고 앉으면은 쭈그리 앉으면은 지나고 자고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척추질환은 주로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이었으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 층에서도 디스크나 협착증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허리가 어긋나 협착증을 잘 유발하는 척추전방 전이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강원범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말 그대로 척추가 전방, 앞으로 전이증,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척추가 여기 보시면 왼쪽 화면처럼 뼈끼리 이렇게 나란히, 가지런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정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꺾였을 때 보면 아래쪽에 비해서 위쪽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척추뼈가 앞으로 나가 있다 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인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협부라고 하는 뼈의 부분이 결손돼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리증을 갖고 태어나시면 전방 전이증으로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결손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누적되면서 척추뼈 자체가 어긋나는 이런 노화적인 현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증상에 있어서 척추뼈가 어긋나면 뼈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경도 같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면으로 다시 보면 뼈가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부분에서 신경도 같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협착증이 같이 잘 동반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찌릿하거나 이런 하지 저림 증상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한 정도는 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즉 여기 화면 보시면 아랫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뼈가, 즉 이동한 뼈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4등분을 합니다. 즉 25%씩 나누게 되는데요. 아랫뼈에 비해서 25% 이내로 내려갔다, 앞으로 나갔다 그러면 1단계, 50%에서 25% 사이다 하면 2단계, 50%보다 더 많이 내려갔다 하면은 3단계, 75%보다도 더 많이 내려갔다 하면 4단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단계, 2단계는 조금 초기라고 보고 3단계, 4단계는 조금 많이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환자의 증상과 엑스레이 소견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즉 전방 전이된 게 50% 이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힘이 빠지지 않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미 오셨을 때 3단계, 4단계 50% 이상 많이 어긋나 버리면 이것은 핀을 받고 고정하는 척추 유합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 수요일 아침. 요즘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강미숙 씨는 오늘도 치료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부전시장에서 일을 하는 미숙 씨는 허리가 아파 숙이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일하는데도 지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러 가면 좀 많이 걸으면 허리가 이제 아프니까, 다리까지 아프니까 그게 좀 제일 불편하지.
제일 힘들 때는 일할 때가 제일 힘들지. 이렇게 이제 앉았다가 바쁠 때 막 해야 되는데 빨리 못 하니까 좀 아프고 이러면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니까. 다른 병원 가가고 MRI를 찍으래서 찍으니까 시술을 해라는데 일하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고 이래서 못하고 있다가 정형외과랑 한의원이랑 같이 있으니까 침 치료도 되고 또 정형외과도 되고 이러니까 호흡이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자꾸 오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강미숙님 잘 지내세요? 예, 네. 덕분에 잘 보내고 아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오늘 많이 좋아지셨고. 일하는데도 많이 불편한 거 없이. 네, 잘 하고 다행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이렇게 요게 지금 4번 뼈거든요. 네, 네. 그리고 4번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우리가 전방전이증 어긋나 있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게 위험한 이유는 뒤에 있는 신경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같이 꺾여요. 예, 그래서 협착증이 나중에 잘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허리 괜찮고 걷는 것 조금 좋아지셨지만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너무 많이 숙이거나 이렇게 하면 얘도 미끄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1단계지만 2단계 가고 3단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하시거나 오늘 허리 많이 써야 되는 날이다 하면 그때는 복대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꼭 해주시고요. 중간에 또 아프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미숙 환자분은 부전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원래도 허리가 조금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또 하나는 다리가 너무 저린다고 조금 이상한 것 같다 하셔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보시면 요게 4번 뼈고 이게 5번 뼈인데 그 4번 뼈와 5번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전이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2단계 이상 많이 진행한 것은 아니었고 1단계 정도인데 더 이상 진행한 것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 즉 주변에 있는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 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총 6주 정도 시행하였고 중간중간마다 침 치료를 병행해서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해서 통증도 줄이고 인대가 더 잘 증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 치료를 하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먼저 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침 치료는 막힌 경락을 소통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육 이완과 통증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적외선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환자별 맞춤 치료가 시행됩니다. 저희가 4번 뼈랑 5번 뼈 사이가 어긋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주변도 강화하고 다른 뼈들도 중간중간 이어주는 인대들이 있거든요. 같이 좀 강화하겠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일시적인 통증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손상된 인대를 세포 증식을 통해 강화해주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프롤로 주사라고 하는 것은 인대를 증식시켜서 관절 튼튼하게 하는 주사입니다. 고농도 포도당을 힘줄 주변과 인대 주변에 주입하게 되면 삼투압적인 차이 때문에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자극으로 인해서 인대와 힘줄이 증식하게 되고 튼튼해지게 하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반응이 빠르고 빨리 좋아지는 대신에 주변 조직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 반해서 프롤로 치료는 효과는 조금 더딘 대신에 튼튼하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재발률이 조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심합니다. 특히 숙이거나 필 때 허리뼈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불안정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이미 결손된 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인대와 힘줄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프롤로 주사는 뼈와 뼈를, 즉 척추체와 척추체를 연결하는 여러 인대, 극상인대, 극간인대, 장요인대와 같은 여러 인대들을 자극함으로써 강화시켜서 뼈와 뼈 사이를 고정시켜주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맞기 전에는 그냥 일반 주사만 맞았거든, 침 맞고요.
그럴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그런 주사 4번 정도 맞고 나니까 허리가 이제 일하는 것도 영수라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여행 가고 싶잖아요.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운다고 못 가지만 이제는 여행 안 아프면 이제 여행을 가고 싶죠.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서 있는 것도 힘들었던 강일순 씨는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날따라 허리에 통증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오른발이 저려갖고 그래갖고 지인 소개로 오게 됐어요. 예전부터 조금 아팠는데 그날은 좀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통증하고 저림이 와갖고 저도 좀 놀랬긴 했어요. 그 말로 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찌릿찌릿하면서 다리가 좀 심하게 저리니까 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뭐 이렇게 무거운 거를 못 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죠. 안녕하세요, 강혜수님.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네.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허리가 좀 고질병이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랑 세 번째 요 사이가 두 번째는 뒤로 빠졌고요. 네. 네 번째는 앞으로 빠졌어요. 네. 그래서 후방전이증이랑 전방전이증이 두 개 다 같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허리 숙이거나 네. 피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일 많을 것 같은 날에 꼭 복대하시고 네. 또 하나는 저릿하거나 이러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앞으로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복대를 가끔씩 착용하시곤 하셨는데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특히 다리로 너무 많이 저린다고 평상시와 조금 달라서 병원 진찰로 오셨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후방전이증, 즉 뒤로 빠지는 것, 그리고 전방전이증, 앞으로 빠지는 것이 둘 다 보였었습니다. 즉 이렇게 연결해 보면 2번은 뒤로 빠져 있고 4번은 앞으로 빠져 있는 2번, 3번 사이에는 후방전이증이, 4번과 5번 사이에는 전방전이증, 또 하나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는 이미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이게 갑자기 온 것 같지만 많이 진행했던 것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막고 치료하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롤로 치료를 총 6번 진행하였고 또 하나는 통증이 심하셨기 때문에 침 치료를 병행해서 통증도 줄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인대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좋아지셔서 일상생활은 거의 가능하시고 이미 어긋나인 거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거나 숙이는 일이 많을 때는 복대는 계속 착용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프롤로 치료로 인대를 자극해서 인대를 강화시키고 한의학적으로는 침과 뜸, 전기침으로 그 주변에 있는 혈액순환을 더 활발하게 함으로써 인대 증식을 더 잘 일으키게 합니다. 즉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자극하고 한의학적으로는 그 주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더 잘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통증이 조금씩 줄었다는 일순 씨는 오늘도 빠지지 않고 치료를 받습니다. 이곳에서는 양한방 통합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한의학의 장점만을 살려 한방 치료가 진행됩니다. 침 치료는 통증을 줄여주고 근육과 인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양방 치료인 프롤로 주사 치료가 진행됩니다. 초음파를 통해 병변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직접 주입하는데요. 인체의 재생력을 이용해 손상 부위의 회복을 돕습니다. 만성 퇴행성 척추 질환에 있어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면 1년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는 3번에서 4번을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자주 맞게 되면, 그 이상 맞게 되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또한 쿠싱병과 같은 위험한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기를 권유하고 있는데요.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맞는 것은 괜찮지만 아프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맞는 것은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맞는 주사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1년에 3번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순 씨가 가장 좋아하는 브릿지 운동 시간입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브릿지 운동은 신체 뒷면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뭉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인데요. 매일 꾸준히 해주면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불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허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브릿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배에 힘을 꽉 주고 허리를 들어 올리는데 이 상태를 8초를 유지합니다. 그 8초를 유지하는 것이 1회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8번에서 12번 정도 권유드립니다. 이 운동을 함으로써 허리를 잡아주는 여러 근육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허리의 불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가벼운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일순 씨. 치료를 받으면서 달라진 그녀의 일상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걷는 게 참 즐겁다고 하는데요.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입니다. 이제 허리가 통증이 많이 왔는데 이제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걷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생활하는데 짜증도 안 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때문에 이제 운동 같은 거 그런 걸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많이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는 병원 대기실. 그중 유난히 여유 있어 보이는 김숙희 씨는 이곳의 단골 환자입니다. 무척 건강해 보이는 숙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아프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어차피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치료를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구부리고 이런 거 잘 못하고 쭈그리 앉으면은 지나고 일어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김숙희님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아이고 벌써 저희가 치료받은 지 꽤 시간이 지났네요. 허리는. 일어날 때 약간 뻐근하고 그런 건 좀 많이 있어도 네. 일단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나와서 걷고 하는 거는 무리가 없이 잘 다닙니다. 네. 몇 시간이고. 아이고 다행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안정성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 허리가 어긋났기 때문에 불안해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뜨끔뜨끔할 네, 때가 네, 있을 네. 거예요. 그럴 때는 참지 마시고 오시면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혹시나 저리거나 하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 치료 조금 다시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계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숙희 환자분께서는 다른 병원도 많이 다니시다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주사 치료로 가능한지 알아보시려고 병원에 찾아오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안 아픈 게 0, 가장 아픈 게 10이라고 했을 때 몇 점 정도 되시느냐 여쭤봤을 때 10점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타 병원에서도 이미 검사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타 병원에서 찍은 CT상에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이렇게 어긋나 있는 전반 전이증 소견이 보였습니다. 아직 50%는 넘지 않았지만 거의 40% 정도 어긋나 있는 꽤나 많이 진행했던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셨고 증상도 심하셔서 충분히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술을 결정했던 병원에서 사정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늦춰지면서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보고 주사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하였고 지금은 현재 프롤로 6번 치료한 이후에는 일상생활은 무리 없이 잘하고 있고 수술도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경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성입니다. 일어나실 때 허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숙이는 자세 자체가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일어나실 땐 오히려 뭘 잡고 이렇게 허리를 펴서 편 상태로 일어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누웠다 일어나실 때 복대 같은 것을 하고 일상생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키 씨의 첫 번째 진료는 한방 치료입니다. 척추와 주변인대, 근육의 자생력을 키워 허리 통증과 디스크를 치료하는 한방 치료는 침 치료와 약침 등 한방 통합 치료를 통해 허리 질환을 단계별로 치료합니다. 따끔 4번, 5번 어긋나 있는 부분 있죠? 그 주변으로 인대 자극할 거예요. 뼈랑 뼈를 이어주는 인대 자극해가지고요. 더 튼튼하게 하는 치료하고 있습니다. 4번, 5번이 어긋나 있어도 그 주변 인대들도 같이 자극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서로 도와줘야지 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인대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사는 포도당이 들어간 프롤로 주사 맞으셨고요. 원장님께서 비타민 마그네슘 추가로 넣어주셨어요. 저희 병원 스테로이드 안 들어간다고 요거 표시하는 거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뒷면에 주의사항인데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2시간 있다가 샤워 같은 거 다 가능하시고요. 한 2, 3일 목욕탕만 가지 마세요. 요거는 챙겨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6번 받을 때까지는 원래 통증하고 주사 통증하고 겹쳐가지고 이게 낫는 줄은 몰랐는데 한 2주 되니까 치료 끝나고 2주 정도 되니까 그 통증들이 좀 사라지고 좋았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그 실내 자전거를 하라 해가지고 하루에 40분씩 일주일에 4-5번은 꼭꼭 하거든요. 하고 이제 허리 올리는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이거 치료받고 여행도 갔다 왔고 또 9월달에 또 갈 예정입니다. 해외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허리 손상이 누적돼서 허리가 많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왔을 때 진통제를 먹고 파스만 붙이고 넘어가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은 병이 커져서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또 점점 심해진다면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퇴행성 척추 질환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통증이 나타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